공산주의자로 다져진 문재인 정권 2. 법무부 장관은 친중파. 이번에도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문정인. 북한과의 통일을 응시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신설된 외교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최대의 브레인. 대통령의 외교 브레인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문정인을 임명했습니다. 문정인의 전문 분야는 국제정치로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 브레인을 역임하여 2000년도와 2007년도에 남북정상회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외교 노선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자주파로 알려지고 있는 친북 인사의 인물입니다. 2017년 4월 26일 사드 종말고고 도지역 방어 미사일 반입을 문 대통령이 승낙한 것을 알면서도 한미동맹과 그 지휘협정을 정밀히 조사하지 않는 채 한국 주간지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수속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국방부를 통해 미국한테 잠정적으로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정인의 발언은 문재인의 진위 대변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9년 12월 4일 외교부 산하인 외교안보연구소가 열린 국제회의에서 사회를 보면서 중국 측 참가자한테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발언해 친중파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홍석현. 마찬가지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는 홍석현도 임명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대에는 주미대사로 지냈고 당시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역임하던 문재인과도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2016년 한때 삼성그룹 일원이었던 당시에 얻었다고 하는 삼성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JTBC한테 주고 JTBC의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을 쓰고 폭로 보도를 전개시킨 의혹이 있습니다. 이들 보도는 날조였다고도 하고 문 정권이 등장함으로써 추구의 움직임은 둔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 한국의 전통적 보수를 궁지에 몰았던 것은 좌파 종북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을 움직이는 인물로 보수 속으로 잠수했던 숨은 좌파가 홍석현이었습니다. 이인영. 수상 다음으로 외교부 장관과 동등한 요직으로 한반도 통일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 책정, 북한 정세 분석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통일부 장관으로 이인영을 임명했습니다. 이인영은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해기된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의 초대의장을 역임하던 당시 집필한 문건에는 미국이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에 깃발을 갈갈이 찍고자 책동하여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 반미좌파입니다. 9월 2일 좌파 개신교연합 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을 때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동맹과 일미동맹 등 미국을 중심한 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는 중국의 주장과 일치됩니다. 또 2020년 10월 23일 시진핑 중국 공산당이 6.25 전쟁에 대해서 중국군 참전으로 제국주의 침략 확대를 억제했다고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에 대해서 보수 야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답변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인영은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며 거부했습니다. 친북 주사파로 분류되는 전대협입니다만 일련의 발언을 대면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는 좌익 성향의 판사들이 모이는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김명수를 임명했습니다. 김명수는 춘천지방재판소 소장이었던 당시부터 친북좌파 반일사상으로 알려져 한국의 일교조 격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법의 노조로 되어 있다가 2020년 9월 3일 김명수는 과거 재판 판결을 뒤집고 전교조를 7년 만에 노조 지위로 되돌렸습니다.
김명수 취임 이후 대법원에는 좌파 재판관이 급증했습니다. 대법원 판사 경력이 없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나중에 문재인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이라는 궤변을 농하기 위한 임명이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검찰청도 관리하며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일본의 법무대신에 상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인 추미애를 임명했습니다. 철저한 친중사대주의자 중국을 섬기는 사상로 2017년 12월에 방중했을 때에는 한중 관계를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서로 돕는 사이인 둘 중에 하나가 망하거나 불행해지면 다른 한쪽도 그렇게 된다는 뜻. 상호관계에서 운명 공동체의 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한반도를 자신의 완충지대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조국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를 위해 그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방송국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걸어 윤 검사총장 파벌 검사들이 지방으로 날렸거나 수사와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되어 수사 중추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현 정권의 부정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전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경부터 육군 소속 아들에 대한 군유가 미복 유의혹이 불거지면서 2021년 1월 27일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이처럼 문재인 정권에는 친중국 친북 공산주의자가 다수 등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총 9명의 강요의 정체를 밝혔지만 그 외의 자리에도 많은 좌파가 기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요직에 배치한 것은 노무현 정권 등 과거 좌익 정권과 비교해도 유례없는 정도입니다. 국회도 좌익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중추인 사법, 입법, 행정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된 남한 적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미일의 보수파는 예측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 아래에서 일치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